정신과 의사 정혜심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철도 민영화 문제를 놓고 국토부와 철도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철도의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명목을 내걸고 민영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철도의 공공성을 현저하게 훼손당할 우려가 있다며 극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김명환 전국 철도노조 위원장을 모시고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김명환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시간에 초대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본론에 앞서 먼저 한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우리나라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교통 분담률, 그게 얼마나 되는지, 또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철도는 그 위상이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나라 철도 교통 분담률은 1980년대는 약 25%쯤 됐고요. 예. 현재는 약 15.7%쯤 됩니다. 예. 이것이 이렇게 교통 분담률이 저하된 원인의 가장 먼저는 자동차 대수가 증가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대수를 그때 당시와 비교하자면 80년대는 한 54만 대쯤 됐는데요. 예. 지금은 사실 2008년도에 1680만 대. 5년 전 통계로. 예, 어마어마한 예. 게 배로 많이 늘어나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자동차가 갖는 교통 분담률이 상당히 많이 치솟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자동차 대수가 늘어남으로 인한 교통 혼잡비라든가 아니면 국가 물류비 같은 교통 부분의 그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예. 이 부분들은 현재 이렇게 철도나 이런 분담률의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예. 다만 특이할 점은 수도권의 교통 분담률이 현재 15.7%쯤 되는 철도의 교통 분담률보다도 한 2배 이상이 높게, 수도권의 교통 분담률은 철도랑 지하철을 합쳐서 약 36.2%쯤 되고요. 예, 그렇군요. 저희 철도 산업의 규모는 키로수는 한 3,800km쯤 되긴 합니다. 총 연장 길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국가별 1인당 수송량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그 스페인이나 일본보다는 좀 낮습니다만, 예. 그 철도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보다는 좀 높습니다. 일본이 철도의 왕국이죠, 현재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객 및 화물 수송량이 49,000km쯤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용량은 사실 국제적으로도 낮지 않은 수치고요. 예. 저희들이 여객 수송 분담률로만 봤을 때는 그 세계적으로는 5위에 해당되고요. 그렇습니까? 화물까지 포함을 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위가량 예. 되는 이제 그런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위라면 우리 경제 수준하고 예, 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예. 충돌 사고나 탈선 사고 또는 이제 사상 사고, 이런 철도의 중대 사고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율은 앞서 비교했었던 국가들보다도 현저히 낮다라는 예.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통계 유익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모시고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지난 25일 서울역 광장에 철도 노조원들이 많이 모여서 큰 집회를 가진 걸로 압니다. 네. 제가 행사 사진도 봤는데요. 예. 이날 어떤 행사였습니까? 한 5,000명쯤 모여서 진행을 했고요. 예. 그 핵심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민영화 반대, 중장기 대안을 우선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라고 예.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국토부가 대통령 공약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예. 있다. 그래서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 이 추진을 좀 즉각 중단해라라고 하는 게 두 가지 핵심 요구였습니다. 예. 자,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KTS, 즉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었나요? 좀 기억을 되살려 주십시오. 작년 12월 17일입니다. 12월 17일 날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이례적으로 저희 철도 노동조합 앞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보시듯 KTX 민영화 반대 그리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내용과 철도의 중장기 발전 대안이 먼저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취지의 답변서를 저희들한테 보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철도 노동조합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서. 새누리당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2012년 12월 17일 이렇게 되어 있군요. 표지에.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예. 그래서 그 내용에 저희들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일정하게 어쨌든 정부 정책에 있어서 민영화 기조나 이것이 그 새롭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기존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 민영화 추진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판단하게 됐고요. 현재 뭐 그렇게 됐는데만 그렇게 뭐 저희도 생각할 수 있었지만 지금 뭐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는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는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도 있는데 그 공약을 어겨가면서 또 국민적 합의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지금 국토부가 민영화를 즉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꼭 집어서 뭐 말씀드리 정확하게 뭐 이런 이유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례적으로 개별 노동조합에게 이렇게 답변서를 주는 사례는 별로 없거든요. 대통령 후보가 유력한 대통령 그렇죠. 후보가 그래서 이런 약속까지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일정하게 방향 선회를 하고 도리어 새 정부 하에서는 좀 철도 발전의 중장기 대안을 좀 같이 좀 논의할 수 있겠구나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좀 이렇게 좀 상정을 하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정부 정책이 과연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이런 공약이 이렇게 좀 휴지 조각이 되고 있는 상황을 현실이 그러네요. 알고 계신지조차도 저희는 잘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앞서 23일 지난 23일 5월 23일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철도 산업 발전 방안이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저도 보도를 보고 봤습니다만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우리 국민TV 청취자 여러분께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 발표한 내용에 뭐 문서상으로 보면 한 뭐 20페이지 훨씬 넘어가는 내용들이 뭐 쭉 나와 열거돼 있습니다만 핵심적으로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지난 정권에서 정권 말기부터 그렇게 논란이 됐었던 수서발 KTX를 그 민간에게 바로 내주지 않고요. 그 일단은 철도공사가 30%를 출자하고 나머지 연기금 70%로 설립되는 별도의 주식회사형 법인에게 운영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화물 저희들이 이제 철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 노선 또는 각 지방에 있는 적자 노선, 뭐 수도권 노선에서도 적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적자 노선을 분리해서 민간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7년까지 약 4개의 신설 노선이 있습니다. 그 4개의 신설 노선 또한 민간에 그 개방해서 그렇게 해서 민영화를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명칭을 달기를 독일식 지주회사 모델이다. 이렇게 독일식. 얘기를 하면서 그 세 가지를 핵심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는 이런 모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독일식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들도 참 좀 허탈하고요. 사실 이 내용은 이미 선로가 다 설치가 돼서 선로가 다 만들어져서 이제는 운영 회사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속에서 결정했었던 영국식 분할 민영화와 도리어 흡사하게 닮아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자 노선을 민간에게 맡기겠다면은 민간 업체가 적자를 뻔히 알면서 맡는다면은 맞지도 않을 뿐더러 또 맡게 되면은 바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겠죠. 요금 인상이 아니면 그것이 즉시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이 공간을 벌어진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선 또 다시 정부 보조금이 국민 세금이 다시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민간 업체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떠안을 이유는 없죠. 그렇습니다. 참. 자, 국토부가 기존 철도공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해서
분야별 자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을 두고 이제 우리 철도노조는 노동계와 시민, 즉 철도노조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이것이 사실상 철도공사를 분할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또 이게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연기금, 공적 연기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 공적 연기금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민간 신탁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공적 연기금이라고 표현한 겁니까? 예, 국민연금도 그러한 방식으로 현재 투자를 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국민연금을 위탁받은 민간 신탁회사에서 언제든지 민간에게 개방을 해서 민영화 수순을 이제 밟을 수 있다는 거고요. 예. 이른바 이제 수서발 KTX가 이렇게 되면 이제 단계적 민영화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후 적자선과 화물을 다 쪼개서 특히나 신규 노선까지 예. 신규 노선이 건설될 때마다 따로따로 자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적자 노선에 대한 민영화, 신규 노선에 대한 민간 개방 등으로 이어지는 분할 민영화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국토부는 지난 4월에 KTX뿐만 아니라 일반 노선에까지 철도 경쟁 체제를 확대 도입하고 그 실행 방안으로 제2철도공사를 설립하거나 또 혹은 민간 합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쨌든 일반인들이 듣기에 철도의 경쟁 체제 도입이 어느 부분은 또 필요하지도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초반에 철도 수송 분담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예. 또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철도의 경우가 규모는 약 3,800km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복수 운영에 적합한 키로수는 국제적 뭐 연구 조사기관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것은 전문가 기관에서는 최소한 4,000km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3,800km니까 최소치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규모에서 복수의 운영은 도리어 문제가 된다라고 예. 하는 판단들을 갖고 있고요. 예. 운영 구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복수의 공사나 복수의 운영 체계를 두고 할 수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저희들이 규모로 봐서는. 따라서 작은 규모는 쪼개서 더 좁게 만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흔히 철도 산업이나 이런 것은 네트워크 산업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이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높이고 협동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가 판단컨대 철도공사를 제2공사화 하거나 예. 아니면 복수의 운영자를 두는 방식은 사실 경쟁체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경쟁력을 높이지 못한다. 저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은 특혜와 차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국토부의 안에서도 보면 건설 부채나요. 아니면 그동안 운영을 해오던 기관사나 아니면 매표원이나 정비사들이나 이 사람들이 그동안 역량들을 길러서 훈련을 시켜온 그 기존의 운영 노하우 비용이라든가 예. 또는 차량과 역시설에 대한 임대료의 부담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고 그냥 와서 운영만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어쨌든 부채나 아니면 교육 비용을 다 쏟아부었던 철도공사랑 경쟁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특혜를 주는 무의미성차네요. 예,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여기 국토부 안에서도 10%가 싸다. 수서발 KTX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아무리 요금이 싸다고 해도 강북에 있는 분이 서울역을 안 가고 10% 싼 수서로 가지는 않습니다. 즉 이른바 강남, 분당, 수서에 있는 분들이 분들이니까. 가까운 수서역으로 가시고요. 예. 강북과 이른바 이 기존의 서울역이나 용산을 이용하던 분들이 이동하지는 않는 거다라고 보고 10% 싸다는 있습니다. 것은 교통요금 전체의 10%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수서발 KTX 요금을 10% 낮추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10% 낮추겠다는 것은 무엇의 10%를 낮추겠다는 수서발 KTX를 타는 예. 운임입니다. 그러니까 기차 요금을 수서발 KTX만 10%를 낮추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남, 수서, 분당 이쪽 주민들만 더 낮은 가격에 잘 사시는 분들이 그쪽 지역 분들은 돈이 좀 더 있는 분들인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쉬운 얘기를 하면 부익 부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뭐 같습니다. 비는 차치하더라도요. 예, 강북에 있는 분들은 기존 뭐 서울역이나 용산 이용하면서 예. 기존의 요금을 내고요. 내고요.
그 강남, 분당, 수서나 이렇게 계신 분들은 10% 더 싼 요금으로 KTX 요금을 내고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조금 강북에 사시는 분들이 들으면 좀 짜증나는 얘기군요. 예, 지금 그럴 거예요. 자, 지금 철도 민영화에 대한 그 일반인들, 뭐 철도 소비자들을 포함해서 일반인들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즉 찬반 여론이 혹시 조사된 게 있다면은 하나 소개해 주시죠. 지난해 그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요. 경실련에서요? 예, 전국의 5군데 이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철도 경쟁력 도입 방안 예. 또는 민영화와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물론 그때 당시 국토부도 참여한 토론회도 있고 하지 않은 토론회도 있었고요. 예. 그 과정에 이른바 중립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경실련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KTX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여론, 국민 여론이 약 70%가량이 70%. 나왔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중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 계신 국회의원님들 전원이 예. 이런 방식의 또는 이런 식으로 밀실에서 추진하는 KTX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예. 사회적 대화 기구를 좀 만들어 달라. 예. 그리고 함께 거기서 그 장에서 논의하자라고 하는 국회의원님들의 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좀 그런 제안들 좀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YMCA나 참여연대나 경실련에 이번에 좀 논란이 됐었던 민간검토위원회에 참여해 줄 것을 국토부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예. 그 내용의 좀 전제가 경쟁력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미리 내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들러리 설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입장으로서 아예 불참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참가하셨던 민간위원들 중에서 몇몇 분의 또 교수님들도 사실 이게 국토부가 만들어 놓은 안을 가지고 민간위원회라고 하는 좀 이 껍데기를 써서 예.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또 네 분이 탈퇴도 하셨고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고 전국의 지역적으로는 KTX 민영화 반대 범국민 대책위에 한 20개 정도의 지역 대책위와 함께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정치권 얘기가 잠시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그렇고요.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입장이.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조금 답답한 거는 뭐냐면요. 이런 내용을 잘 모르세요. 첫 번째는. 새누리당이야말로 KTX 경부선이 다 지나가는데. 예, 그렇고요. 더군다나 큰 문제는 뭐냐면 이른바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출마하셔서 당선되신 강원 지역, 예. 충북 지역, 이른바 경북 지역이요. 예. 저희들 분석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에 나와 있는 적자선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이 사실상 적자선 폐지로 하게 되면 사실상 거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철도 예. 타시는 분들 철도 문 닫으면은 그 표 주겠어요? 그거 이것저것 둘째치고. 예. 그런데 새누리당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는 아직 입장을 내고 계신 분들은 아직 없고요. 아직은 다만 이제 든든한 모양이네요. 국토교통위원회에 간사를 맡고 계신 의원께서는 국토부 안이 결정이 되면 예. 국회에서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정도로 입장을 표명하고 계시고요. 예.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 국토부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새누리당 의원들조차도 예. 지금 노조하고 국토부하고는 대화는 잘 됩니까? 저희가 노동조합에서 지난 4월부터요. 약 4차례입니다. 최근까지 국토부 장관 면담을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장관 면담 장관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사실. 그래도 어쨌든 좀 책임 있는 분의 예. 장관님이 아닐지라도 어쨌든 노동조합 대표와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좀 간담회나 아니면 면담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그랬더니요. 한 차례도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국토부 항의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몇 번 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쨌든 항의하러 갔을 때 이후에 이제 담당 책임 국장이다라고 하면서 국장과 2차례 면담한 게 전부 다입니다. 아직 철도 민영화 문제를 밀어붙이기만 하지 그들이 꼭 그걸 달성하고자 한다면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네요.
모르기도 하고 아니면 예.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좀 대단히 강해 그럴 수도 보여서 있고요. 예, 저희들이 좀 더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옛날에는 철도청이었습니다. 예. 그죠? 철도청, 오히려 제 기억에는 철도청이 더 기억이 더 많은데요. 철도청이 이제 철도공사가 되고, 그러면서 그 시절에 샀던 통일호, 무궁화호, 옛날에는 비둘기호까지 저는 탄 기억도 납니다만, 제일 등급이 나중에 한때 비둘기호였죠. 예, 예. 근데 지금은 무궁화, 새마을, 저도 지방에 특강을 가거나 어디 볼 일이 있어서 서울대에 가서 타려고 보면은 무궁화는 아예 찾아보기 어렵고, 예, 예. 새마을도 간간히 끼어 있고, 얼핏 눈에는 60, 70%가 KTX만 돼 있어요. 그냥 얼핏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싼 KTX만 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도청 충분히 노동자로서. 여기에 저희 철도를 이용하시는 승객들께서 눈에 보이시는 거니까요. 눈에 현지에 보이니까요. 서울역에 가시거나 용산역에 가시면 눈에 보이시는 거니까 충분히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철도 공사를 출범시킬 때와 KTX의 이른바 영업 운전이 시작된 때가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런데 용산역이나 서울역에서 출발을 해서 시흥 금촌까지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른바 얘기하는 일반선과 고속철도가 다니는 전용선이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공기업의 물론 역할도 있습니다만 수익성에서는 대단히 높은 걸 차지하고 있는 KTX가 되다 보니까 이 병목 구간에 KTX를 먼저 배치를 하다 보면 예. 새마을호의 운행 횟수가 빈자리를 예, 그 빈자리를 끼어 들어가는 수준이 되는 이제 그렇게 좀 되고 있어서 사실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게 수서발 KTX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왜냐하면 일반 노선과 고속철도 노선이 혼재되거나 함께 사용하고 있는 서울이나 용산에서 이 시흥까지의 예. 구간을 좀 벗어나서 수서에서 출발해서 거기는 고속철도 전용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동탄과 평택을 거쳐서 평택 이남으로는 일반선과 고속선이 분리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분리를 시켜서 하면 고속철도의 운용률도 높아지고 예. 그다음에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병목 현상 예. 이라고 하는 부분도 일정하게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든 게 수서발 KTX. 그렇군요. 라고 하는 아주 거고요. 유익하네요, 그거는요. 예. 그렇게 만든 취지였는데 이게 이제 지금 민영화 논란으로 인해서 사실 그 취지는 전혀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수서발 하고 KTX는 계획대로라면은 이런 논란과 관계없이 계획대로라면 언제쯤 2005년도 예. 3월 원래 출범 예정이었고요. 2005년 3월. 2015년 죄송합니다. 2015년. 예, 2015년 3월 예정이었고요. 지금 현재로는 차량을 구입하는 거에 대한 실수요 예측이 또 좀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예. 철도공사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철도 상황상 시설공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입하게 되는데 예, 별도로 있죠. 예. 근데 수요 예측을 좀 잘못해서 예. 그 차량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공사 처음에 애초에 그 공사 기간을 상정했던 것보다는 더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지금은 약 6개월 이상 그래서 3월이 아니라 9월이나 10월경 2015년 9월이나 10월경 있다는 개통 예정을 좀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는 철도 민영화 문제를 놓고 김명환 전국 철도 노조위원장을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김 위원장님. 네. 아까 그 얘기 좀 더 하시죠. 예. 그러면은 제가 KTX가 들어선 이후로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같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싼 노선이 많이 줄어서 서민들에게는 좀 부담이 늘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수서발 KTX가 완공되면 2015년 네. 이런 전용 완공되면은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전용선 이 KTX 전용선이 지금 호남선도 완공이 다 됐습니까? 지금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끝났죠. 예. 자, 이런 전용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은
이런 상대적으로 싼 현재 무궁화나 새마을호 노선이 좀 더 다시 좀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는 이제 열차의 명칭이고요. 예.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신 이제 그런 새마을호 무궁화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의 그 열차 노선들도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죠? 서울역에서 예. 그 천안 신창까지 움직이는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움직이는 누리로 열차가 있고요. 아, 내가 최근에 기차를 안 예, 타봤나요? 누리로 열차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 그 청량리에서 춘천까지 가는 예. ITX. ITX. 예, ITX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옛날에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춘천 가는 경춘선. 기차가 무궁화였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그 준고속형이라고 하는 그렇습니까? ITX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의 지선들도 이제 많이 이제 이 전기차. 그냥 지금은 세계적인 그 추세는 지금은 디젤유를 그 연료로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전기를 동력으로 해서 가는 이른바 전기차가 예. 그 지금의 전 세계 철도 산업에 있어서는 뭐 압도적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당장 이제 KTX부터 이제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는 뭐 이 수도권에 있는 이제 전기 동차를 예.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ITX나 누리로 열차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편성이 돼서 운행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타시던 새마을호나 이제 무궁화호가 이제 이른바 이제 디젤 예. 그 열차입니다. 이제 아직도 기름 떼서 갑니까? 예, 그렇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열차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열차들이 있긴 하지만 다른 게 또 상대적 전기차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그동안에 이제 모르시던 열차들이 좀 배정이 그렇군요. 제가 되고 있다고 최근에는 보겠습니다. 열차를 아주 최근에는 타본 적이 없네요. 예. 작년 가을 이후로는 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름 열차가 상대적으로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요. 가끔 우리가 전기 문제 배선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열차가 중단되거나 이런 사고 원인이 요즘은 주로 전기로 발생하는 것이 많은데. 네, 맞습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기름 떼서 가는 열차는 그런 사고는 없죠? 예, 상대적 그런 사고는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예상하시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새마을호나 무궁화호가 이제 디젤 기관차가 끌고 가는 디젤 연료로 해서 동력으로 해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오래된 차량들이 좀 다소 있고요. 예. 이제 그런 오래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뭐 기계상의 결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나타나는 이제 사고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동력의 차이인데요. 동력을 예. 기름에서 얻느냐, 전기에서 얻느냐 차이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원가는 어디가 쌉니까? 둘 중에서. 원가는 당연히 전기가 쌉니다. 아, 전기가 쌉니까? 예. 아, 그런 점도 있군요. 자, 그럼 저도 좀 궁금했지만은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궁금한 데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고요. 이것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철도공사는 우리는 지금 철도 민영화가 안 되기 때문에 철도 운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점이라는 것은 흔히 대개 좀 이제 수익을 남긴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물론 우리 한국의 교통요금이 전 세계에서 싸다는 것은 뭐 이미 정평이 난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철도도 뭐 수시로 요금을 올려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기차 요금 오른 거 보면은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런데도 철도공사 적자가 4조 5천억 원. 조금 전에 우리 조간 브리핑 시간에 지자체에 적자 얘기를 한참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철도공사가 4조 5천억 원이나 되는 것은 이거는 왜 이랬습니까? 이제 적자, 그러니까 부채죠. 악성부채죠, 이것도. 예, 부채고요. 현재 이런 부채에 대한 원인은 이제 어쨌든 적자 운영 이제 이렇게 표현들을 지금 하시는데요. 예. 예, 맞습니다. 현재 적자는 그런데 경부 고속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에서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경부 고속철도는 즉 이것을 운행하는 경부 고속철도 원가보다 약간 더 높게 요금이 책정돼 있고요. 예. 나머지는 원가의 약 50% 수준입니다.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나 화물열차의 경우에는 훨씬 더 그보다 낮고요. 50에서 70% 수준의 원가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철도가 사실상 이제 공익적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고속철도에서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하면 무궁화나 새마을호나 아니면 화물열차에서 발생하는 적자분을 메꾸는 이른바 예. 교차보조 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흑자를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적자는 적자로 잠시 차치해 두더라도 예, 예. 현재 단기로 볼 때 예, 예. 그러면 KTX의 영업 흑자 또 말하면 나머지 이제 지선이나 이런 화물선 같은 데서는 적자 두 가지를 상계하면은 현재는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단기로 본다면은 그래도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적자입니까? 그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노선이 예. 저희가 22개 노선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 중에서 정부의 이른바 철도를 운영했을 때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한 예. 그 이른바 이제 이 정부 보상액이 법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예. 이 부분들이 연간 1,5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또한 철도공사로 지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예.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초기 건설 부채, 즉 경부 고속철도를 그 건설할 때 건설 부채가 있습니다. 예. 그게 약 4조 5천억쯤 되고요. 그것을 철도공사가 고스란히 그 저희 철도공사의 부채로 안고 저희 공사를 운영을 시작을 지금 적자가 했습니다. 4조 5천억이니까 초기 그 KTX 기반공사비 거의 예, 그 수준이군요. 그 수준입니다. 거기서 예. 좀 더 늘어나는 거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이른바 철도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그 정책인 교차 보조 정책으로 인한 흑자 발생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정부가 어쨌든 이 손실이 발생하는 곳에 지급하기로 한 정부 보상액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문제.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초기 건설 부채를 철도공사가 다 안아서 어쨌든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나눠지면서 이른바 이 선로에 대한 사용료가요. 예. 저희들이 많을 때는 6천억, 최근에는 3천억 정도까지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또 이 3천억을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제 수천억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사실 감이 잘 없고요. 솔직히 주 예. 단위로 얘기하니까. 그런데 국가가 철도를 운영하기 위한 이렇게 공익적인 교차보조 정책, 예. 그다음에 정부의 보조금 정책, 그리고 그다음에는 건설 부채를 온전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던 공사 출범, 그리고 선로 사용료를 또 내야 되는 예. 철도의 건설과 운영이 분리돼서 운영되는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상 발생하는 부채가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잠시 철도를 조금 변화하고 싶습니다. 우선 철도 서비스 전 세계적으로 한국 철도 서비스 아주 전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거 정평 나 있고요. 우선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 두 번째 우리가 최근에 진주 어려운 사태에서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진주 어려움은 공공 의료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돈벌이 하라 그러면은 이거는 뭐 얘기가 다른 거고요. 철도도 뭐 우리 국민의 발인데요. 그래서 설사 철도에서 적자가 난다고 해서 그것을 흑자, 적자만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도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이제 뭐 그런 식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철도가 우수한 서비스와 그다음에 어떤 탄탄하고 투명한 내실 있는 경영 뭐 이런 것이 전제된다면은 철도는 우리의 뭐 공공재죠. 예, 맞습니다. 공공재고 그래서 공공재이기 때문에 민영화의 상업 논리가 침투해서는 곤란하고요. 국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서울 지하철 65세입니까? 60세입니까? 어르신들 무임승차하시는 예, 거. 예. 그건 노인 복지 차원입니다. 국가에서. 예.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세금 걷어들이는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하철한테 뭐 적자 얘기하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돈 다 받아야죠. 그럼 결국 또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결국 또 국민 돈인데. 국민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철도의 적자를 다만 인식은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서비스라고 해서 경영이 나쁘다는 부분은 없고요. 좋은 서비스와 함께 경영도 잘해서 어쨌든 적자를 해소하도록은 노력은
해야 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없죠. 예, 맞습니다. 예. 자, 이런 이야기에 덧붙여서 저도 질문 하나 덧붙이면은 철도 산업이 그런 공익성이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 특성상 경쟁이 어렵다고 해도 제한된 경쟁이라고 해도 경쟁자가 있으면은 현재보다도 서비스나 영업에서 더 나아질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 이런 보편적인 기대감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죠. 예. 이제 독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국토부는 이제 오랜 독점 때문에 폐해가 많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철도 공사만 놓고 봤을 경우에 한국 철도 산업에서의 철도 공사만의 독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광역시도 이미 지자체 도시철도들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부 하고 예, 있죠. 예. 서울에는 이미 2개 노선에 그다음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그다음에 인천 이런 광역시들이 다 지자체에 이제 그 도시철도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최근에는 신분당선 예, 와 더불어서 지하철 9호선 맥쿼리로 관련된 되게 유명한데요. 유명하죠. 이 민간 운영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철도공사, 그다음에 지자체 도시철도들, 그다음에 민간이 운영 회사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전체 철도, 도시철도 아니면은 간선철도 이런 부분들 다 봤을 때도 완전하면 이것이 독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러고 어폐가 보니까 꼭 경부선, 호남선 우리만 생각을 쉽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지하철 생각하니까 예. 독점은 아니군요. 그 중에서 특이사항은 민간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예. 민간이 운영 회사는 두 군데인데요. 서울 지역의 신분당선하고요. 6호선하고요. 예, 지하철 9호선입니다. 9호선하고요. 신분당선은 지금 기본 요금이 지하철 요금보다도요 700원을 더 받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요? 강남에서? 아닙니다. 분당 쪽에서 제가 정확하게 시장역은 잘 모르겠는데요. 왕십리까지 오는 신분당선이 최근 이제 연장돼서 계속 개통이 되고 있고요. 연장됐군요. 옛날에 예. 제가 강남에서 분당을 가본 예, 적이 예.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왕십리까지 해서 연장이 지금 되고 그랬군요. 있고요. 더 연장될 계획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회사의 그 지하철을 이용하시게 되면 다른 서울 메트로나 서울 도시철도 공사보다도 일단 우선은 700원을 더 주고 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 어느 구간을 가던 간에 그다음에는 잘 아시다시피 9호선의 그 9호선 지하철도 주식회사가 이미 그 요금 인상을 시도했다가 안 됐고 계속 시도하고 있고 올해도 아마 540억의 적자분 보전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민영화되면 철도 요금이 오르는 것은 뻔한 사실이고요. 게다가 그것만으로도 만족이 안 되면은 민영화한 업체들은 아주 필수 인력조차도 축소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 지적, 이런 지적은 타당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노조위원장님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은 질문이 적절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은 객관적으로 본다면 타당한 것이죠. 사실 민영화된 이 철도에서의 안전 문제는 무척 심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예. 첫 번째는 일단은 그러니까 민영화됐을 경우에 많이들 얘기하시는 요금 인상 부분은 첫 번째는 저희하고 요금을 비교했을 때요. 영국이 3배쯤 됩니다. 근데 그건 평일이고요. 예. 주말에는 이 3배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마 영국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일정 기간 살다 오신 분들은 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왕복 만일 아주 정말 단순 비교 왕복 10만 원이다. 예. 이렇게 하면 주말에 영국 철도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게 70만 원, 80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요금 비교가 단순 비교를 했을 때는 그 정도 되고 일본도 저희 한 3배쯤 되고요. 그래서 일본도 비쌉니까? 예, 일본도 비쌉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불가피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요금 인상에 대한 폭이 대단히 높아질 거다. 예.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2배 이상 뛸 거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고요. 안전 문제로는 복수의 운영회사가 됐을 때에 안전 문제가 났던 부분들의 그 시사적인 사례가 어떤 거냐면 최근에 일어나는 거는 저희입니다. 저희는
철도 공사와 1호선 구간을 서울 메트로가 함께 공동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평상시에도 물론 서로 간에 소통은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각자의 매뉴얼, 사고 대처 매뉴얼이 다를 경우에 이게 더 큰 사고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2012년 2월 경에 단순한 사고였습니다. 종로 5가에서 열차가 신호에 이상이 있어서 멈췄는데 이 열차가 안 움직이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이 열차를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열차를 운행하게 할 건지에 대해서 예. 서울지하철하고 저희 그 철도공사랑 대처하는 과정에서 이게 소위 말하는 사인이 잘 안 맞아서 예. 탈선까지 해버린 경우가 발생을 예. 했습니다. 그럴 수 있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절감의 경우를 만일 이제 복수의 운영회사가 됐었을 때 우려점들에 대한 시사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영화됐을 경우에 기관사나 정비, 신호, 역 이런 일들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무인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예. 거기에서 극단적인 사례가 난 게 이 안전시설 비용을 축소해가지고 시설이 미비돼가지고 사고가 난 경우가 영국의 99년도에 패팅턴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에는 34명의 사망자가 났고요. 예. 열차 충돌로 인해서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서 두 번째 사고가 다시 났습니다. 그때가 4명인가가 아마 또 사망 사고가 나서 이거는 아주 이 철도 중대 재해랑 직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남은 시간 한 10여 분 되는데요. 질문이 몇 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질문을 조금 예.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예, 예. 네. 자, 현재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철도가 상하, 즉 시설과 운영으로 분리돼서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도 뭐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예,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가 분리된 지도 한 10여 년 돼가고 있습니다. 아, 제법 됐네요. 예, 한 10여 년 돼가고 있고요. 그 사이에 사실상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자고 분리한 겁니다. 예. 부채 문제나 아니면 방만한 이 구조 또는 효율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달성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그런데요. 안 됐습니다. 부채 왜요?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중복된 업무 인력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도 예,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철도의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게 과연 옳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커다란 문제점을 갖고 있고요. 예.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운영과 분리된 철도 건설의 경우에 핵심은 뭐냐면 시설공단의 이 운영의 핵심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공기를 단축해서 싼 값으로 선로와 시설을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저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요. 예. 그런데 이것이 막상 운영자에게 이것이 운영으로 맡겨지는 순간 예. 그 지어놓은 선로나 시설상의 안전 문제라든가 아니면 운영하기에 적절치 않은 예. 문제라든가 내지는 너무 싼 자재를 씀으로 인해서 사실상 고장이 잦다던가 예를 들면 공기단축 부실공사 그런 얘기입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요. 공기 단축으로 인해서 사실 빨리 단축을 했다고는 하지만 예. 저희들이 기존에 쓰고 있는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단가를 낮게 씀으로 인해서 문제가 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 광명역을 들 수 있습니다. 예, 광명역 경우엔 예. 그 비용이 한 4천억 정도 역사를 짓는데 4천억 정도 들어갔고요. 예. 4천억만큼의 과연 그런 광명역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도에 대한 역과 선로를 어떻게 깔아야 되는지는 철도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예. 얼마만큼 잘 수익 구조도 내지만 접근성이 좋게 만들 거냐라는 거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지난 시기를 좀 평가하면서 이제 다시 철도시설공단하고 철도공사하고 이른바 철도의 시설과 운영이 통합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철도공사나 철도시설공단이 거기가 거기고요. 다 지금 뭐 기관은 분리됐다고 치지만은 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 집안으로 보이는데 예. 여기서 소통이 안 되고 뭐 그랬다는 게 이게 외부에서 보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게? 예, 좀 저도 좀 답답한 부분인데요. 예,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는 과정들이 벌써 한 내년이면 10년이 돼가기 때문에 예. 이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운영은 예,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철도를 민영화하려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스나 항만과 같은 기간 시설, 기간 산업조차
민영화 수순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맞고요. 한 예로 가스에 대한 이 대기업 재벌들에게 어쨌든 이것을 더욱더 확장해서 개방시켜주는 가스 민영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이미 6월 그 국회에서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뭐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가스공사의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권 초기에 이 불었던 민영화 바람이 박근혜 정권 초기에도 뭐 어떤 분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표현도 하시는데 못지않게 지금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예. 갖고 있습니다. 공공재를 민영화해서 특정 기업이나 또는 개인에게 이득을 주는 것은 이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야말로 특혜 아닌가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인데요. 예. 이른바 이제 노사관계에서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는 한진그룹 있지 않습니까? 예, 한진. 한진그룹이 과거에 지금의 대한항공이 과거에는 한국항공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이었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한국조선공사, 지금의 한진조선이 예, 조선공사. 조선공사였습니다. 한진이 이만큼 몸집을 키운 데 있어서는 국가의 공기업이 매각돼서 그것을 가져간 게 가장 첫 번째고요. 예.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SK그룹 같은 유공, 경우엔 유공. 예, 그렇습니다. 그 한국이동통신공사라고 하는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지금의 거대한 통신재벌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KT 같은 경우에 민영화되고 나서 아시다시피 5만 명이었던 인원이 거의 반으로 축소되고 전기통신공사 내부의 비정규직화나 그 다음에는 이 각종의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공익적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었죠? 이거 이 시간에 깊게 나눌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왜 이런 공기관 성격의 기관들이 민영화되면서 특정 재벌들에게 예. 가가지고 몸집 키워주게 하고 특히 석유공사 같은 것도 얼마나 컸습니까? 유공도 맞습니다. 넘어갔죠. 다 민영화되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몇 개 쪼 먹은 기업들이 완전 5대 기업, 10대 기업으로 다 진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민영화라고 하는 것을 좀 하면 어때 뭐 이렇게 하는 정도 그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예.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사실 이렇게 특정 기업을 키워주거나 이익을 내면서 몸집은 크게 하는데 저희 그 흔히 얘기해서 과정에서 수익이 나는 건 다 기업이 가져가고요. 예. 그 기업이 커지고 거대해지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국민 세금으로 예. 충당하고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민영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기 때문에 정말 결사적으로 민영화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민영화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어떤 국토부하고 절충이나 이런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겠네요. 저희들 당장의 요구는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냐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대로 어쨌든 지금 밀실에서 이렇게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걸 일단 중단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합리적인 대안을 제출해 주셨어요. 뭐냐면 대통령 공약대로 철도의 중장기적 대안을 우선 마련하자. 그 대안을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철도 노동자들,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구체적으로 좀 장기적 전망의 발전 대안이 뭐냐라는 어쨌든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를 가는데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김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못 드린 건 죄송하고요. 이상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을 펼치고 있는 김명환 전국 철도노조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